지난 시간에 존버하지 말고 웰버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확행을 찾아라. 그 우리 일상생활 흐름에서 조금씩 변화만 살짝 줘도 나의 행복이 바로 거기서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면 평소 쌓이던 스트레스 확 풀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웰버할 수 있는 방법 또 이야기를 나눠 보겠는데요. 그 사소한 성공을 쌓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소한 성공을 네네. 쌓아라. 네. 그러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지만 한 번에 답을 드리기 되게 어려운 포인트들이, 선생님 제가 요새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이 자존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답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료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오셨던 분들이 깨닫고 이렇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렇게 변곡점이라고 할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되는 시점들이 있게 되는데, 계기들이 사실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나도 이랬었지, 괜찮은 사람이었지,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들이 우리가 보면 의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소한 성공을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성공 확률이 무지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월말에 자동이체되지 않은 공과금, 사실 클릭하면 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성공인가요? 그럼요, 성공이죠. 그런 것들도 성공이라는 관점부터 가져야 되는 겁니다. 쌓여있는 설거지, 일요일날 왜 출근 전에 막 주말에 쌓인 설거지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좀 속 시원하고 변비 해소한 것처럼 기분 좋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성공일 수 있고, 그리고 뭐 계절에 옷장 바뀔 때 옷장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좋을 수 있죠. 이게 하고 나면 은근히 기분 좋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이메일 막 수십 통 와 있는 거, 휴가 한 3박 4일 갔다 오면 뭐 메일 쭉 와 있잖아요. 그럼 딱 마음 잡고 시간 해가지고 메일 열어보고 답도 보내고 결제할 거 있으면 결제해두고 쭉 하면 나중에 좀 시원하다, 내가 이런 것도 조금 해내네,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숙달감이라는 표현 저희가 쓰거든요. 숙련되어 있는 뭐 어쨌든 그런 일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메일은 쌓여 있어서 포기를 했지만, 특히 우리 명함을 많이 받거든요. 네. 명함 받으면 일주일치 쌓이면 한 50장 뭐 넘게 되는데, 이걸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하면서 일일이 다 잘 저장도 시키고 또 메일로 문자 메시지로도 보냅니다. 그래서 딱 그 50장이 딱 마무리되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사소한 성공. 그럼요. 그런 것도 이제 사소한 성공일 수 있죠. 이게 제가 사소한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성공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데에서 찾으려고만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반에서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막 꼴찌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인류대를 가야겠어. 그래서 인류대를 가는 거를 목표 자체로 삼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 나의 실력은 요만큼인데 큰 원대한 목표만 세워놓고 나면 못 따라가니까 불필요한 좌절을 매일매일 맛보다 보면 힘들어지거든요. 사실 인류대를 가고 성적을 올리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단어장에 단어 하나 외우는 것부터 해야 돼요.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거를 외워냈구나, 이 단어를 외웠구나, 이 단어를 써보고 거기서 오는 사소한 성공을 쌓고 날 칭찬해주고 그게 원동력이 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저 큰 목표만 보면서 불필요하게 오늘도 이걸 못했어, 내가 오늘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어, 이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직장인들 얘기로 가져와 보면 직장인들 중에서 너무너무 럭키하게 리즈 시절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평안하고 내 연애사도 굉장히 평안하고 애들도 잘 풀리고 있고 뭐 속성 있는 사람이 되게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떨어졌는데 마침 내 성향이랑 맞아. 그때 좋은 사람들이랑 일을 했어. 회사 생활 하시던 분들 중에 아마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내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냈던 그때. 그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최고의 퍼포먼스를 냈을 때를 나의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사실 뭐 운동선수도 야구선수도 뭐 보면 맨날 3할 치던 사람이 3할 치는 경우도 있지만 3할 오픈 쳤다 그 다음에 2할 8푼 쳐도 2할 8푼 쳐도 잘하는 건데 3할 오픈만 계속 하다 보면 2할 8푼을 실패라고 볼 거냐,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리즈 시절을 우리가 뭐 놔두고 나서
계속 그때 모든 게 다 운때가 잘 맞아 들어가서 잘 됐던 그때를 나의 평균치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계속 불필요한 좌절을 맛보면 되게 자기 비하적이고 우울하고 힘들어진 일들이 생겨요. 반대로 사소한 성공을 쌓아가서 그 리즈 시절의 퍼포먼스에 가깝게 가는 게 저는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사소한 성공을 위해서는 사소한 목표를 먼저 또 세운. 그렇죠. 이게 사소한 목표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세한 목표, 세분화된 목표를 중간 목표 같은 것들이 좀 세분화되어 있으면 달성할 가능성이 높겠죠. 인류대학을 가는 게 목표 지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장을 한 달 안에 끝낸다. 자, 물론 우리 이런 내용도 중요하죠. 우리 평소에 또 중요한 게 또 체력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체력이 국력이다라고 하는 말이 저 되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제 40대 중반이 되고 하니까 알겠는 거예요.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일도 잘해요. 놀기도 잘하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들을 막 저희가 보고 논문 같은 것들을 찾아봐도 우울, 불안 뭐 이런 게 근육량하고 상관성이 높다. 혹은 뭐 우울하고 불안을 예방을 하고 지금 이미 발생있는 우울과 불안을 처리해내는데 해결해내는데 운동이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우울증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우울증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마일드한 경우, 뭐 중간 정도 되는 경우, 심한 경우에서 심한 경우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운동이 갖는 효과 자체가 이제 항우울제 정도는 된다. 야, 항우울제 효과랑 맞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에비던스 레벨, 그러니까 증거 기준이, 그러니까 증거 수준이 비슷한 거거든요. 어떤 운동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 두 개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의 근육량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논문도 좀 냈는데요.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것과 관련된 논문 몇 개 낸 거는 근육량하고 우울 불안, 그리고 앉아 있는 시간과 이제 뭐 불안 상태, 뭐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보면 오래 앉아 있으면 불안할 확률이 높고, 특히 여자들이 남자 여자 다 높아지는 여자가 더 그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우울과 불안에 있어서도 유산소 운동, 뭐 근력량 자체가 우울 불안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요인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다 조사 결과 나오고 근력량이 있습니다. 떨어질수록 또 우울과 불안이 또 커지는 그런 결과겠네요. 그렇죠. 이게 근육량이라고 하는 게 또 요새 보면, 그러니까 저희 노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에이징하고도 관련이 있고 기억력하고도 관련이 있고, 왜 치매 그 노인 정신의학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근육량하고 기억력은 비례한다.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많이 키워놔야 그 근육을 유지시키는 게 뭐 유리하지, 갑자기 노인 돼가지고 기억력이랑 근육량이랑 뭐 비례한다고 하니까 나이 들어서 갑자기 엮게 되면 다쳐요. 다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내가 근육량도 키워놓고 심폐지구력도 키워놓고 이렇게 해서 리듬감 있게 잘 생활해 놓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뭐 또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또 아니면 또 실천해야 될 게 있다면서요? 역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 사람이 갖는 역할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자님께서는 의사기도 하고 기자기도 하고 회사원이기도 하고 아빠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누구의 친구기도 하고 유튜버기도 하고,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네. 유튜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공해야 돼, 뭐 해야 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거기 잠식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역할은 잊어버린 채. 그렇게 되면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사람이 쉴 때 쉬려면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직장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역할들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주말에 아이들이랑 노는 거, 주말에 뭐 내가 아들로서의 역할에서 부모님도 찾아뵙는 거,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놀아야지 내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운동하는 뭐 그 사람들이 동호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일 이퀄 나의 명함 이퀄 나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순간 사실 너무 슬픈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직장을 애정하되 짝사랑하면 안 돼요.
자, 무엇보다 이 네 번째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인데요. 저도 뭐 회사 생활을 하고 또 끝마치면 또 동호회 또 자전거 모임도 하고 또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최근에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시 회복되는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우리 웰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또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나를 탄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대단한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려고 들지 말고 이런 작은 변화들, 내 삶을 약간의 틀어봤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화, 에너지, 온기, 이런 따스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최측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다 보면 또 무엇이 오더라도 잘 버텨낼 수 있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기왕에 보내야 될 하루, 어차피 출근해야 될 회사, 어차피 해야 될 자격증 공부, 저는 막 괴롭게 하루하루 막 존버하시지 마시고 그냥 괜찮은 하루로 보내시는 웰버 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조성준 강부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존버하지 말고 웰바라는 의미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직장 스트레스 엄청 심한데 우리 웰바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실천하시면 그 스트레스 한 반감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 많이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